주민등록번호도 없고 또 땅 문서도 분실이 됐고 또 6.25 전쟁 당시 피난 당시라면은 굉장히 오래전인데 과연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대표님, 이런 경우에 조상 땅 찾기 가능할까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1968년 그 11월 달에 그 주민등록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거는 1968년 11월 28일 이후에 그 주민등록 개정으로 인해서 그때서부터는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전산조회가 가능하고요. 그 이전에는 68년도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성명으로 조회를 해야 되는데요. 또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할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 연세가 그때 6, 7세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버님이 장자여야 되는데 1960년대 우리나라 재산법상의 상속법에 보면은 60년대 이전에는 장자 상속이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이후에 개정이 돼서 직계 비속에 따라서 배우자들이 또 이렇게 분할이 가능하는데요. 그러면은 60년대 이전에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장자로 계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걸 갖다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아버님이 당시에 60년대 이전에 상속법을 적용을 받아서 만약에 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100%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연천 지역의 토지 대장은 현재 남아 있을까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요. 지금 토지 대장하고 등기가 다 멸시됐습니다. 연천하고 양주, 강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멸실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그거를 찾을 수가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먼저 예상 지역을 갖다 축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와 똑같은 겁니다. 많은 아버님이 누가 갖고 있다 했어도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다행히 이분은 연천, 아까 살아 계시는 데가 연천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축소를 해서 면까지 축소하시면은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면 단위로 일단 예상 범위를 축소해보는 것부터 출발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후의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네. 그러면은 할아버님이 소유하고 있다고 했었고, 아버님은 그 당시에 나이가 어리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범위를 축소하는데 연천, 군남, 면까지 됐으니까요. 그러면 소유를 갖다 할아버님이 정말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 대장이 다 불탔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대장상에 소유자로 나와 있으면은 그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불행히 대장하고 등기가 다 멸실됐기 때문에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복구 작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토지 조서, 그 다음에 일제 때 1911년서부터 18년도까지 만들었던 토지 조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년서부터 24년도까지 임야 조사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토지 조사부나 임야 조사부는 그게 처음에 최초 취득자, 사정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만 기재가 돼 있고, 50년도, 한 30년 가정이 권리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게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이나 아니면 등기에는 그 권리 변동 사항이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대장상에 이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등재를 했을 때 할아버지 이름이 토지조사부에 나타나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네,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고문서들을 분석해서 소유권을 일단 확인하고 그 이후에는 권리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추적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나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선은 그러니까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게 할아버지 소유로 나와 있느냐 안 나와 있느냐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 있다고 봤을 때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조선시대에 양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토지 대장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고문서로 남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아까 이제 토지조사부라든지 임야조사부 그
그걸 기초로 해갖고 지적 원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도 소유자를 표시했고요. 또 임야도라는 것, 임야 원도도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을 만들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아버님 성함이 나타나면 되고요. 또한 그 조선 총독부 시절의 관보를 또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세금을 낼 때는 지세 명기장이라는 게 있고 또 임야세 명기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할아버지 성함이 나타나면은 그거는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할아버님이 어떤 그 개혁 대상이었다. 그러면 소유자로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무주 부동산, 그러니까 6.25로 인해서 그 소유자 회복을 하지 않고 멸실 회복 등기를 안 했을 때 무주 부동산으로 해갖고 공고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나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근거, 소유 근거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문서를 통해서 토지의 관련 소유권 내용 추적하는 거, 역사학자가 연구를 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좀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고문서를 이용하지 않고 전산망을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으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들이 동원해서 일일이 찾아다니고 했는데요. 1999년도에 그 조상 땅 찾기라는 그런 행전안전부에서 그 시행을 했기 때문에요. 1968년도 이후에 돌아가셨으면은 그 주민등록 번호 하나 갖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 거기서 얼마든지 지적계에 가서 신청할 수 있고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68년도 이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아버지가 아니면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그 근거를 찾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조회를 갖다 하려 그러면 있는지 확인하려 그러면요. 그러면은 그 광역 서울이라든지 도라든지 그런 지적과에 가서 그 이름을 대고 확인하면 되는데요. 누구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속권이 있는 그런 직계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60년도 이후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비속이 가능하고요. 60년대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라 그러면은 그 장자만이 그러니까 그 조회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명이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재적 등본이라든지 그 관계, 가족 관계부라든지 아니면 대리인이 갈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위임장,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니면 본인의 땅을 전부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정부에서 19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를 통해서 조상 땅을 찾고 싶은 분들은 어떤 문서들을 서류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소유 근거, 그러니까 아버님이나 할아버님, 아니면 본인이 땅을 갖고 있었다는 근거를 우선 막연하게나마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지역을 갖다 축소하고요.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조회가 다 가능한데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지역을 축소해서 그 행정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 이 동명이인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는 권리관계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잘 추적을 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무주부동산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추적을 해보니까 국가에 귀속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거는요. 아까 그 토지 대장이나 그 등기가 다 멸실이 돼갖고 다시 이제 복구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복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그걸 갖다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회복해서 멸실 회복 등기를 했으면은 괜찮은데요. 지금 그러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특별법에 의해서 그 보증인을 세워서 그걸 갖다 제3자로 넘어간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추정인데요. 그러면은 많은 땅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그 원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인 간에 있어서는 좀 힘들고요. 그 무주부동산 계속해서
그 소유자가 안 나타나서 멸실 회복 등기를 안 했을 때에는 국가에서 그 세금 징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가 재산법에 의해서 귀속을 하고요. 또한 그 옛날에 창씨 개명을 했는데 일본인 소유의 그 부동산은 전부 국가 귀속으로 했습니다. 전부 국가 귀속으로 했는데 혹시 할아버님이나 그 아버님이 창씨 개명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파주 지역의 토지들을 많이 접하시잖아요. 파주 지역에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땅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개발되기 전에는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뢰를 해갖고 조상 땅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핵심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질문은 조상 땅 찾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안전행정부 지적 전산망으로 예상 범위를 좁혀볼 수 있겠고요. 고문서 그리고 전산망을 조회해서 조상의 소유권을 먼저 증명을 합니다. 소유권을 확인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후에 변동 등 권리관계에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화면 함께 확인해 볼게요.